요즘 전 세계 어딜 가나 한류. 그러니깐 K-팝, 드라마, 뷰티 이야기는 빠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교민들이 많이 피곤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한국에 있는 우리보다는 교민분들이 더 귀찮음을 당하고 있을 건데요.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듯 전 세계 곳곳 한류 컨텐츠가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한류의 시작은 일본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도 역사가 있는 건지 일본이 그런 한류 열풍의 최고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본의 모든 컨텐츠는 한국으로 가득 차 있고 일본의 배우들도 컨텐츠 제작에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겐 강하게 와닿나 봅니다. 일본 배우인 사토 타케루는 컨텐츠 강국이었던 일본이 이젠 한국에게 배워야 될 때인 것 같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일본 넷플릭스를 사용하는 유저들은 항상 우리보다 밑에 있을 거라 생각했던 한국에게 계속 굴욕을 당하고 있다는 인터뷰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하물며 한국에서 잘 안 된 드라마도 일본에서는 엄청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런 한류 문화는 생각보다 오래전에 시작되었죠. 그래서 그런지 한류라는 문화를 즐기는 나이대가 중년대일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데요. 그럼 최근 일본의 젊은 세대, 흔히 MZ세대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에게만 조사를 해보았더니 약 70%가 한국과 한류에 상당히 긍정적이라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물며 그냥 한국이라고 하면 멋있다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은 왜 생겼을까 한번 봤더니 상당히 폐쇄적인 일본의 문화 컨텐츠는 꽤나 오랜 시간 자가 복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발전이 없다 보니 젊은 세대들은 그것에서 무기력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류를 접하게 되었고 항상 화려하고 진보적인 컨텐츠는 그들에겐 한 줄기의 빛과도 같았다고 합니다. 문화 컨텐츠의 힘일까요? 이런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 한국으로 귀화하고 싶다는 일본인도 생겨나는 상황이라 합니다. 그런 일본인들에게 처음으로 느끼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언어일 겁니다. 드라마를 보다가도 그들의 감정선을 곧이곧대로 이해하기 위해선 자막이 아닌 말을 이해해야 하고 K-팝을 들으면 이 역시 가사의 감정과 전달하려는 의미를 알기 위해선 해석이 아닌 그대로를 들어야 할 겁니다. 이런 욕구들이 만족이 되지 않다 보니 한국어에 대한 갈증이 생각보다 심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단순히 느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재미있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600여 개의 일본 대학교 중 약 350개 학교에서 10,000명 이상이 한국어 수업을 이수했다고 합니다. 또한 2022년 어학교재 매출 순위는 482위가 한글 교재였다고 합니다. 한류를 넘어 한국어 역시 일본인들에게 열풍이 된 건데요. 이 사실은 생각보다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온갖 유형이 모이는 SNS에서도 이런 한국어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요. 일본인들의 계정이 확실하지만 그들이 SNS에 써내려가는 문구는 한국어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언어뿐만 아니라 은어들 또한 자유자재로 구사를 한다고 하는데 꿀, 심쿵, 멘붕 같은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흔히 사용하는 크크크나 흐흐 같은 웃음소리를 나타내는 자음까지도 자유자재로 구사한다고 합니다. 이제 일본에서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유행에 민감하고 세련되었다는 느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본인들의 한국어 사랑은 문화 컨텐츠에서 기인된 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모바일의 발단으로 인해 생긴 영향이라고 합니다. 현 인류는 스마트폰 없이는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로 스마트폰의 힘을 많이 빌리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일본어는 띄어쓰기가 없다는 특징 때문에 문장의 길이가 한없이 길어지다 보니 읽는 것조차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고 받침이 없어 글의 길이가 정말 길어지고 가장 큰 이유는 일본어의 표기법 중 하나인 가타가나를 쓰려면 다른 표기법인 히라가나로 작성을 한 이후에 가타가나로 변환을 해야 하는 상당히 번잡한 과정을 겪어야 하고
자주 쓰는 한자나 가타가나는 쉽게 자동완성으로 사용이 되지만 자주 사용하지 않는 문자는 그것을 찾기 위해 한없이 스크롤을 움직여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한글은 다르죠. 변환도 필요 없고 자판의 순서만 외우고 있으면 그저 알고 있는 대로 쓰기만 하면 되는 상당히 심플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심플한 방법에 매료된 일본의 언어학자들은 한글의 우수성에 극찬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중노마 히데키라는 학자는 30살에 도쿄 외국어대 조선어학과를 다시 입학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아직 한글을 잘 모르는 일본인들을 위해 한글의 우수성을 다룬 한글의 탄생이라는 책까지 편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글은 전율 넘치는 지적혁명입니다. 인류 전체의 귀중한 자산이에요. 천년 한자의 역사에서 한글이 탄생했다는 건 지적혁명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겠지만 당시엔 태어날 때부터 100% 한자를 기초로 한 개념이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산을 말하면 산이란 한자가 머리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한자를 떠나선 개념화가 불가능했습니다. 훈민정음은 이 모든 것을 자음과 모음으로 해체했고 최소 단위까지 해체해 새로운 문자를 만들므로써 근간을 바꾼 것입니다. 라는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 식은 땀이 날 정도로 열심히 설파했다고 합니다. 이젠 젊은 층이 모인 시부야나 신부시 같은 거리에는 한국식 디저트 카페나 한국 음료 및 라면 등을 판매하는 가게가 즐비해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일본의 유행은 이제 한국이 된 것 같습니다. 이렇듯 한글과 한국처럼 꾸미고 노는 것이 놀이 문화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 한국인으로서 자부심과 자랑스러움까지 느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